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의 숫자를 세는 요것도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2차 시험에도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크게 큰 덩어리 나누면 일죄와 수죄로 나눠요. 한 개의 죄랑 여러 개의 죄로. 그래서 이제 수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수죄는 이제 상상적 경합, 줄여서 보통 우리가 상경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실질적 경합, 실질적 경합은 이제 실경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경합범 이렇게 부르면은 그건 실질적 경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로 수죄를 만드는 거. 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 수류탄 같은 거 던져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제 폭사시켰다 하게 되면 수류탄 던지는 행위는 한 개, 그다음에 이제 죄가 되는 살인죄는 뭐 10개 이렇게 나오면 이게 10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상적 경합은 이게 좀 죄수론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어떤 주에서는 한 사람을 갖다가 사망케 살인하게 되면은 징역이 100년인 주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주는 사형이 있고 어떤 주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100년인 주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고등학생이 총으로 총기 난사해서 한 26명을 학교에 가서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미국은 간단해요. 100년 곱하기 26이에요, 형량이. 2600년 나오죠. 네, 그런 식인데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총을 이제 따로따로 쐈을 테니까 실경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00년이란 징역도 사실 없어요. 나중에 형벌론에 보면 아시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징역이 이제 30년까지, 그다음에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까지. 그 위에가 이제 무기징역이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 실경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류탄 한 발로 26명을 죽인 거야. 그럼 상경이 될 거잖아요.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무거운 형벌을 하나만 줘요. 그럼 이제 다 100년씩이니까 100년 하나 나오는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 이제 100년이라는 제도는 없다 그랬죠. 유기징역에서. 그래서 형량이 영미법계보다도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약해요. 매우 약해요. 그것도 요건 이제 상식이고, 뭐 미국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그다음에 실적 경합에서 그 사례 보면 요게 그 얘 보면 자고 있는 처자식 머리에 권총으로 한 발씩 쏴서 죽였어요. 근데 이게 저기 안타깝게 누가 범인이냐면 경찰이에요. 경찰이니까 이제 권총이 있잖아. 그래서 처자식 3명을 한 발씩 쏴서 사망케 했는데, 그러면 이제 행위수도 3개, 살인도 3개니까 그게 실적 경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 경합은 상상적 경합보다는 형량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경합은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형벌, 만약에 징역이면요, 무거운 형벌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더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형벌론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 우발적 살인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보통 10년 아래로 나와요, 보통. 근데 계획적 살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 이상으로 좀 보통 나오고. 예. 그래서 살인죄 정도로 해서 사형 나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살인죄 정도로 해서, 살인죄로 해서 사형이 나올 정도를 대법원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살인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쇄살인.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은 그러니까 한 번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명 죽인 건 연쇄살인 아니에요. 그거는 연속살인이라고 하고, 연쇄살인은 띄엄띄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시리얼 머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유영철 사건 같은 거 보면 걔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게 연쇄살인이에요. 예. 연속살인 같은 경우는 또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무기 정도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로 일죄로 올라가셔서요. 자, 그리고 상경 실경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게 미리 이제 한번 훈련을 시켜드려 보면은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에요. 무면허운전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술 먹고 운전하거나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면허 없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죄가 되겠지. 무면허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죄수는 상경, 실경 중에 뭐로 갈까? 실경? 실경? 상경. 실경. 상경. 왜냐하면 면허 없는 게 죄는 아니에요. 또 술 마시는 게 죄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때 죄가 되는 거거든. 운전하는 한 개 행위로,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 나오니까 상경이에요. 그게 이제 상경신경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예. 최근에 우리가 2차 시험, 그래서 이제 주수로 나온 것 중에 그게 있는데, 택시 기사를 때린 거. 그럼 폭행죄가 되고, 맞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업무방해도 되거든? 그때 주수는 어떻게 나올까? 때릴 때 이제 폭행도 되고, 또 이제 일도 못해서 업무방해 되니까. 죄수는 상경실경 중에 상경으로. 때리는 한 개행위로 이제 일도 못하고 또 폭행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상경실경은 자주 나와요. 예. 이건 우리가 강론을 보면서 점점 훈련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 내면화가 될 거고 수달되실 거고. 일죄로 올라갑니다. 일죄는 이제 한 개의 죄고 단순 일죄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범인이 칼로 한 방 찔러서 죽였다. 이때 일죄냐 수죄냐? 그거 틀리면 저 미안한 얘기죠. 이 경찰 될 분이 아니에요. 저 병원 가셔야 돼. 그래서 그죠. 그건 틀릴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단순 일죄는 안 나오고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법조경합이라는 건 뭐냐면 언뜻 보면 여러 개의 죄로 보이는데 조문과 조문이 충돌해가지고 법조문이 어떤 죄와 죄가 충돌해가지고 더 센 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이제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법조문끼리 경합 충돌한다. 그래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 자,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폭행협박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또 지금은 또 남자가 남자도 강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뭐 객체가 부녀였다가 좀 사람으로 조문을 바꿔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게 이제 군대나 이제 교도소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폭행협박죄를 강간죄 말고 또 인정할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범죄에 이제 필요한 수단이니까 불가벌적 그걸 수반행위라고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옷 입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은 자 가만 보면 이제 만약 심장을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그게 뭐야? 그럼 옷도 못 쓰게 될 거 아니야? 뚫리고. 그때 손괴죄라는 것도 있고 살인죄도 있는데 그때 손괴죄를 따로 처벌하느냐? 안 해요. 그건 그 범죄가 보통 다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더 센 그냥 살인 하나로 끝내버린다는 거. 다음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제 보통 재산죄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돼요. 주로. 그래서 만약 절도를 남의 걸 다 절도했어요. 훔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행동도 예상할 수 있잖아. 절도범이 그걸 팔아먹겠지. 보통은 사기.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다가 나중에 못 쓰게 되면 또 버리거나 그러면 손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요걸 따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절도를 처벌할 때는 이런 건 다 예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불가벌적 즉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라고 부릅니다. 또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건 나중에 우리가 두 문자 방식으로 외워버릴 거예요. 문제를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다음에 포괄일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죄처럼 보이지만은 요거를 갖다 뭉쳐서 합쳐서 한 개의 죄로 하겠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영화 올드보이 보신 분 있나요? 올드보이. 보셨구나. 못 봤죠.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면은 유지태라는 사람이 최민식이죠. 그분을 갖다가 이제 15년 동안 가다두는 컨셉으로 나와 영화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좀 아주 뭐랄까 폐륜적인 행위를 만약에 최민수를 걸어가지고 자기 딸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냥. 그런 이제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 15년 동안 감금이 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강금죄를 갖다가 이제 15년 동안 했을 때 만약에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하루에 1일당 1죄씩 만들어 버리면 15년 곱하기 365개의 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 암산이 약한데 한 5천 개는 훨씬 넘는 죄가 될 거거든. 그거를 갖다가 검사한테 기소하라고 그러면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매일 그 일기를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줄 때까지 이때까지가 일죄로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포괄일죄고 포괄일죄는 그래서 계속범, 강죄가 이제 계속범인데 거기에 포함되고 상습범 이런 것도 이제 포괄일죄로
될 수 있는 건데 상습은 이제 동종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거. 그랬을 때 만약에 절도를 만약에 우리나라는 100번 했다. 절도를.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절도 하나가 만약에 징역이 1년이면 100개 하면 그냥 100년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습범으로 만들면서 상습 절도 1조를 해버리거든. 그다음에 1년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 나오지. 역시 형량이 작죠. 그게 대립법규예요. 상습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지금 일단 용어부터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